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들이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지 공백이 우려되면서 취약계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워킹맘 한미경 씨. 일과 시간에 장애인 복지관이 아들을 돌봐주는 덕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코로나19로 또다시 복지관 운영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자 걱정부터 앞섭니다. 복지관이 아들을 돌봐주지 못하면 한 씨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보면은 직장은 가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고요. 휴가 안 하는 것이 우리 일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장애인 탁구 선수인 유종은 씨도 복지관이 다시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애가 탑니다. 몸이 불편해 일반 탁구장 이용이 어렵다 보니 복지관 탁구장을 이용해왔다는 유 씨.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진 유 씨는 코로나19가 진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계단도 많고요. 좀 저희들이 이용할 만한 그 장애인 화장실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못 친다고 봐야죠. 집에만 있어야죠. 마음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신천지발,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 등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복지시설이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시설 운영이 또다시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로 복지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지면서 복지 공백과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시작된 전남 동부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5번째 확진자와 광양 3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만 모두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동안에만 순천시 보건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8명이 추가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확산 추세라면 앞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금지는 물론 외출과 외식, 소모임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황 살펴볼까요? 지난 주말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 더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작된 첫날 시설 곳곳이 폐쇄되고 거리에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두 번째로 시행된 첫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한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이제 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50인 이상 실내 집합을 금지하면서 휴일 예식장도 텅 비었고 확진자가 나온 시설들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광주에서 주말인 22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17명이나 나오면서 선별진료소 곳곳엔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기들도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2단계로 상승했으니 좀 더 관리를 애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을 지닌 광주 시민입니다. 한편 순천에선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인원을 기존의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오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교육부의 권고 기준인 전교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 학생들은 전원 등교 수업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263번째 확진자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여수의 한 펜션을 방문했으며 같은 날 이 펜션에 묵었던 이용객들은 타 지역 거주자로 확인돼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기사인 순천 11번째 확진자는 지난 20일 새벽 승객을 태우고 여수로 왔지만 관내 접촉자는 없었고 승객과 접촉한 파출소 직원 등 3명은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 진단검사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팔마체육관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확진자의 가족과 밀접 접촉자, 동시간대 동선 일치자, 유증상자는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소모임과 종교활동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에서도 2차, 3차 감염으로 지역 전체에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들의 외부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행사나 각종 모임 자제를 촉구했으며 종교시설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도 관내 확진자가 늘면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금호동과 중마동의 확진자들의 동선이 집중돼 해당 지역 검사 인원이 늘 것으로 보고 기존 보건소와 함께 백운 아트홀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평균 검체 건수가 500여 건에 달하면서 검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 동북권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오는 27일 새벽 순천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26일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난 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는 26일 아침부터 조금씩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며 강풍과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고농도 오존 상황실 운영을 강화합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낮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 지역 38개 대기오염 측정소에 대한 관리와 함께 상황실 운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내 오존주의보는 모두 26차례 발령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몰래카메라 등 공중 화장실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선 지난 2015년 49건의 공중 화장실 범죄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117건으로 꾸준히 범죄가 늘어나는 등 최근 5년 동안 총 34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같은 기간 25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8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중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수요일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해 서해상을 지나 목요일 오전에 서울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제주 부근 해상을 지날 때 매우 강한 세력으로까지 더 발달할 걸로 보이고요. 이번 태풍은 비보다 강한 바람을 몰고 오는 형태로 제주와 전라도 해안 지방에 시속 20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